와 미쳤다, 벌써 10만이라니. 알고리즘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알고리즘아, 비록 내가 너를 8개월 9개월 동안 짝사랑했지만, 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다.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여행하고 싶고 회사 때려치고 싶고 이대로 늙기 싫어서 시작했습니다. 형님 자막은 어떻게 다시나요? 영상 돌려서 다시 들어보고 모르는 단어 다 찾아서 달죠. 모르는 단어 다 찾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영어는 상관없는데 스페니쉬는 잘 못해서 옆에 있는 콜롬비아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다 도와줘요. 그리고 브루라고 그 영상을 넣고 언어를 선택하면은 자기 알아서 자막을 달아주는 애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저것 보고 수정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도 한 20분짜리 영상 자막 따는데 2~3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유튜버 분들은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브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 성장 배경,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걸로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늙어서 8, 90이 됐을 때, 아 그래도 이 인생 큐는 재미있게 살다 갔구나,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딱 상황하고 맞물린 게 유튜브예요. 왜냐면 지금은 어딜 가서든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까. 일과 여행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하는 거는 여행보다는 일이에요. 일 한 75%, 여행 25%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호스텔에 있다 보면 진짜 100% 베이케이션 온 친구들이 일 하나도 상관 안 하고 놀고 수영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사실 저도 좀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들이 부럽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놀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전 하루 이틀을 놀아도 되게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다 좋지는 않아. 잠깐만, 이거 보딩을 해야 되나? 아, 아니구나.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연된 것 같아. 분명 413명이었었는데 100자리 한참 머물다가 10만 구독자 된 소감 어때요? 전업 유튜버 할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전업 유튜버고 향후 4, 5년간은 유튜버라는 직함을 달고 살 것 같아요. 소감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계속 쭉 가야 되고, 길게 가려면 제가 또 떡상을 굉장히 빨리 한 편이라서, 길게 가려면 제가 10만 유튜버, 뭐 20만 유튜버인 컨셉 자체를 제 머릿속에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제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행 후 영상 작업은 언제 하시나요? 여자 혼자 여행 간다면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여자 혼자 여행, 저 여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행 추천은 되게 힘들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영상 작업은 하루 찍고 순서대로 타는구나. 근데 저는 어차피 5번열이라서 천천히 타도 됩니다. 영상 작업은 하루 그냥 통으로 잡아서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하고 빨리 끝나면 쉬고. 영상 편집 자막 센스는 그냥 타고난 건지. 여행하면서 진짜 지금은 이건 막다른 길이다, 돌아가야겠다 싶을 때는 없었는지. 그리고 극복한 일, 이게 사람 본성 자체가 막다른 길에 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우리 뇌가 트릭을 쓰는데, 그냥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저 어제 느꼈었던 것보다는 나아져 있을 겁니다. 진짜 막다른 길이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비행기 놓치면 뭐 돈이야 좀 들지만 또 타면 되고. 건강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하는 거. 그리고 영상 센스랑 편집은 제가 영상을 그렇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프로 영상 작업하신 유튜버 분들보다 그냥 컷 편집만 하고 있고, 자막 센스는 한국어 웹 계속 보면서 자막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취향이 갈리더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제가 재밌으면 좋겠다 하고 만드는 겁니다. 10만이니까 이제 생활이 좀 더 편안한 여행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제 성격상 돈이 막 있다고 과소비를 하고 호텔에 싫어. 그런 거 안 좋아해. 호텔에 제 회사 돈으로 한번 묵어봤었는데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호스텔이 제일 좋고 그냥 버스 타는 게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단 그건 있어요. 제가 떡상을 해서 미국을 갈 수 있고 미국에서 렌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떡상을 안 했다면 못했을 거야. 그 점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래도 지금 제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만 할 예정입니다. 맥이 아닌 것 같은데 편집 프로그램 맥 파이널 컷 프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한 여행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여행을 하는지, 즉 컨텐츠를 위해 여행 도시를 정한지 궁금해. 컨텐츠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믹스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재미가 없고 제가 지루하면은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이고,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한 75%, 여행이 25%, 그 정도 비중입니다. 여행 유튜버로서 서유럽에서 영상을 재밌게 만든 어려운 이유, 이제 여행 유튜버 분들마다 너무 컨셉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현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냥 제가 빨빨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는데, 제 기준에서 보자면 남미랑 동남아, 그리고 남아시아, 인도, 뭐 파키스탄 이쪽이 짱이에요. 왜냐면 사람들 자체가 되게 궁금한데, 유럽 애들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친구가 아니면은 좀 많이 놀지도 않고, 친절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고프로를 딱 들어댔을 때 뭐야 이런 표정이 더 많아요.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래도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는지. 외로움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막 저희가 배고프다고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배고프면은 밥을 먹지. 외로우면은 외로움을 해소할 만한 그런 친구를 찾거나,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진짜 막 우울하고 그래도 그냥 운동 한번 하고 빡세게 달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져요. 떡상의 비결은 코로나라서 지금 여행 유튜버 분들이 씨가 말랐죠. 그래서 제가 떡상한 것 같고, 코로나 끝나고 여행 유튜버 분들이 많아지면 또 그거 나름대로 재밌지 않을까. 콜라보도 좀 해보고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계획하신 세계여행 끝났을 때 유튜브가 잘 되지 않았으면 어떤 경로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셨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정해놓은 기한은 2년인데 2년 안에는 제 생각에 어떻게든 쇼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취업을 노력하다가 이제 경력 공백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경력 공백으로 까이고 뭐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를 노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어요. 그런 생각만 하면 더 우울해지고 막 자괴감 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 날 때마다 그냥 카메라 들고 나가자, 안 돼도 영상이나 찍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장면 어떤 거 사용하세요? 고프로 8, 그리고 이 카메라, 이거는 아이폰 SE 2세대입니다 갑자기 뜨란길로 영상이 뜨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만 구독자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아 궁금해서 본인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코로나 이제 인종차별이나 그런 안전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동양인으로서의 차별은 어느 정도인가요? 동양인으로서의 차별은 제가 봤을 때 그 좋은 차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줘요. 남미 한정. 유럽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되게 막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국인 같이 생긴 한국인이 유럽을 가면은 몰매 맞는다, 퍽치기 당한다, 소매치기 당한다, 강도 당한다, 살인 당한다, 강간 당한다, 별 이야기가 다 많은데 그거 다 망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그게 그런 생각을 하면 막 자기 합리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그 친구를 별로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동양인 차별 없고요. 제가 이제 길 가다 그러지, 치노 올라 치노 이렇게 불러지. 중국인이란 말이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가서 걔한테 이제 얼굴을 들이대면은 걔는 반가워서 하는 거야. 반가워서 한 게 95%, 96%였어요. 그 나머지 4, 5%는 한 번 있었어. 멕시코에서 야, 너 중국인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저한테 소리 지른 애가 있었는데, 제가 빤히 보니까 얼굴 딱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야.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코로나에 대한 동양인 혐오 아직까지는 못 겪어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강냉이 좀 털려보면은 그때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위험했던 순간 아직 없습니다. 개한테 물렸었던 거, 그게 제일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남미 돌아다닐 때 혹시 시체 토막난 거 길거리 버려진 거 많이 보셨죠? 멕시코 특히요. 그리고 브라질은 브라질 안 가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시체를 봤으면 카메라를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유튜버인데. 아, 참 대단해 생각이. 여행 중에 위험했을 뻔한 적 없습니다. 사기당한 적 없습니다. 인종차별 경험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 중국이나 라고 했었던 거 딱 한 번 있어요. 트랑킬로 영상만 보면 영어 스페인어를 잘하니 차별은 단일도 볼 수 없지만 혹시나 생길 불상사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경우에 취해야 할 스탠스, 그냥 저는 되게 무례하거나 꼬장 부리거나 질이 별로인 사람들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화를 내잖아요. 저는 그냥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90%는 그냥 자기 갈 길 가. 그런 사람들한테 제 에너지를 쏟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낭비야, 낭비. 그리고 제가 운동한 것도, 제가 막 근육질의 몸매는 아니지만 운동한 것도 나름 도움이 됐었고요. 언어 배워야지. 언어 배우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따질 수 있으면. 자, 그러면 비행기를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라이버시. 여행하면서 썸 타거나 불타는 사랑했던 여자를 없나요? 외로운 전세계 청춘들끼리 만나는데 영상에는 닮을 수 없었나요? 다음 질문. 영상에서 나오는 같이 다닌 여성분들은 촬영 후에 진짜로 헤어지나요? 다음 질문. 영상에선 차마, 이런 질문이 많구나. 영상에선 차마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한 일이나 무흐한 미공개 영상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공개하실 의향은 없겠죠? 다음 질문. 여행에서 만나는 인연과 사귈 생각이 있죠? 그럼요. 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여행에서 썸 생긴 적, 궁금하신 게 다 이런 쪽이네. 썸 생긴 적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랑에 빠진 적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행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래요. 야한 밤을 보내본 적? 여자친구 없으신 것 같고 썸 타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남자로서 외로우시진 않아요? 외롭죠? 왜 안 오르겠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기 싫어가지고 삐뚤하게 했고요. 다음 질문. 여행에 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자칫하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웃으면서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나요? 궁금합니다. 그쵸? 뭐 웃으면서 안 그러면 어쩔 거야? 급발진할 거야? 쓸데없는 거에 저는 에너지를 안 써요. 걔네들이 무식하다, 그래 막 개몽시켜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겠지. 근데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 주장하고 걔 주장하고 별로 없어. 그냥 무시합니다. 물어보면 알려주고. 화장실이 제일 최악이었었던 나라? 캄보디아. 한국이 그렇거나 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으신지. 음식 그리고 책 두 개가 제일 그리워요. 나라마다 필수적으로 여행할 때 격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격리하는 나라는 안 갑니다. 배낭 뿌릴 때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물품이 있다면 배낭은 보셨죠? 그리고 제 신조는 쓸데없는 거 갖고 가지 마라. 굳이 필요하면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살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 갖고 다니지 마라. 팬미팅 계획 없습니다. 강영욱 씨랑 제가 팬입니다. 강영욱 씨. 딱히 제가 목소리를 따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스페인어 1도 모르는데 남미 여행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잘 즐길 수 있죠. 근데 스페인어를 아시는 것보다 재밌진 않겠죠? 평생 살아야 되는 도시 딱 한 군데 고른다면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곳 딱 두 군데야. 제가 남미 여행을 했다 보니까 첫 번째 콜롬비아 메데진, 두 번째 칠레 발파라이소. 여행을 하기 전에 삶과 하고 난 후에 삶 가치관에 대한 변화. 그렇게 가치관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더 친해지기 쉬워졌다. 사람들이랑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자, 맞아. Q&A 해볼게요. 지금 미국입니다. 영상을 2개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디즈니랜드가 있는 올랜도 공항인데 여기서 커넥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했던 나라 중 좋았던 도시 순위. 이번 여행은 너무 질문이 애매하다. 어떤 도시가 어땠는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하는 거는 사람들도 다 좋았고 순위를 되게 매기가 힘들어요. 메데진에서 만난 인싸 친구 세바스찬 아직도 아니요, 그날 이후로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엔 안 담았는데 조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그걸 좀 담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래요. 아직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언제 가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로코에 있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어느 나라 다녀보셨는지. 나라는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에서부터 가까운 데로 지역별로 해볼게요. 저는 사실 나라를 많이 찍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한 나라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게 아시아 전부고 그 다음에 유럽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알베니아, 코소보 20개네요. 그리고 터키 21. 그 다음에 남미는 멕시코, 니카라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몇 개지? 38, 아니야 33개인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 35개인가요? 호주, 뉴질랜드 모르겠어. 하여튼 30몇 개 되네요. 별로 많이 안 다녔어요. 저는 한 군데 오래 머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미 여행 끝나면 유럽 여행도 하실 계획이요? 없습니다. 유럽은 재미가 없어요. 아시아로 갈게요. 남미 여행 끝나면. 걷기 등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순례길은 은근히 한국인 분들이 그걸 좋아하잖아. 산티아고 순례길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걷는 건 그렇게 안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하지 무작정. 그리고 배낭을 오래 못 매요. 허리 디스크랑 좀 어깨가 안 좋아서. 사실 알바니아에서 1박 2일 트레킹 했을 때도 그때도 배낭이 한 15kg 정도 됐었거든.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순례길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순례길 그리고 비디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접점이 없지만 정말 친해지고 싶은 현지인이 있을 때 말문을 어떻게 드셨는지. 문화권마다 너무 다른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죠. 왜냐면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건다는 건 꼬신다는 의미거든. 그냥 텀을 두고. 남자는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안녕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야 하면은 안 가면 되고 안녕. 근데 대부분 안녕 한다니까. 제가 생긴 게 동양인이고 동양인들이 많이 안 가는 곳에 가서 그런지 대부분 안녕해요. 그냥 처음 한두 번이 들이대기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진짜. 근데 한국 정서는 좀 안 맞아. 한국은 말 걸면은 뭐 팔라고 아니면은 뭐 종교 그쪽으로 접근하잖아요. 듣기로는 유럽이나 남미 쪽 남녀 공용 호스텔 가면 주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옷 갈아입는다는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특히 유럽, 특히 프랑스 여자애들 뭐 팬티도 갈아입고. 여행을 하면서 사귄 친구들은 어떤 이유나 방법으로 사귀게 되셨는지. 보통 호스텔에서 만나고요. 보통 호스텔. 그리고 호스텔에 묵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열려있고 나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라는 애들이 많아서 이 시기 여행할 수 있는 비법 알려달라고요. 이 시기 여행은 그냥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냥 자가격리 없는데 가셔서 마스크 쓰고 여행하시면 됩니다. 여행하시면서 정말 힘드셨던 순간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있어요. 그게 막 제가 일주일 막 한 달 우울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유튜브 안 될 때는 왜 유튜브가 안 될까, 또 유튜브 될 때 왜 예전처럼 재밌는 영상이 안 나올까, 그런 걱정은 하는데 힘들진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혼자 여행하면 쓸쓸하거나 외롭다는 느낌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트랑킬로님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넘기시는지. 여행 경력자로서 팁 공유. 친구를 만들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면 돼요. 대신에 언어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쓸쓸하지 않으려면 언어를 공부하시고 언어가 통하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세계 여행자들이 다 영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멕시코랑 콜롬비아 두 국가 차이가 큰가요? 문화, 음식, 사람 등. 별로 안 커요. 한국인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데 얘네들이 봤을 때는 좀 그런가 봐. 두 가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남미 국가 중에서도 마약, 카르텔 연관되어 있죠. 뭐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엄청 많이 재배하죠. 그런 게 있고, 대신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로컬 사람들이 여행객들을 굉장히 많이 환대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땐 콜롬비아가 멕시코보다는 약간 더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중남미 여행 경험을 통해 여행을 추천하는 국가나 도시 이유. 콜롬비아. 저는 남미 여행의 끝판왕이 콜롬비아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미의 전형적인 가장 난이도가 쉬운, 사람들을 사귀기 가장 쉬운 나라고, 정열적이고 춤 잘 추고 애들 여자분들 이쁘고 남자애들도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세바스찬 같은 애 보면. 그리고 이제 유적지 같은 거 보시려고 페루나 볼리비아 많이 가시는데, 마추픽추, 우유니 가시는데 자기가 유적지에 그렇게 상관이 없다, 유적지를 신경을 안 쓰고 나는 사람들이랑 놀라고 파티하려고 간다, 그러면 콜롬비아 가야 돼요. 제가 팬데믹 때라서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팬데믹이 아닐 때는 클럽이 진짜 막 4, 5시까지 오픈하고 그 이후에도 애프터 파티가 계속 있고 그랬었어요. 콜롬비아 추천. 그리고 터키, 먹는 거는 터키 추천. 해외여행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오후 5시쯤에 노을을 보면서 혼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실 때 행복하고, 그리고 제 현지인 친구들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랑 별로 안 다르다고 깨달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경치나 특별한 것들은 빨리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수영하거나 그런 것도 좋죠. 엄청난 비치나 대단한 산에서.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 지나고 한두 번 지나다 보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전부 다 다르거든. 여행 가장 비추천하는 지역. 추천 콜롬비아, 터키. 비추천은 이번 여행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는 비싼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덜란드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해요. 호스텔 하룻밤에 4, 5만 원 이러거든.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 이후의 계획은 뭐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싸게 살 수 있다. 한국이 물가가 엄청 비싸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식료품도 한국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기름값도 한국이 더 비싸고, 한국이 한 1, 20년간의 집값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게 이점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면은 제가 형돈이 형 되게 좋아하거든. 형돈이 형 언젠가 봤으면 좋겠어요. 형돈이 형 되게 좋아하는데, 형돈이 형이 언젠가 강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조언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좀 지금 3000% 빠집니다. 근데 괜찮아요. 제 Q&A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언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나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불안장애도 있고 하시니까.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맥락을 동의를 하는 게, 모두 다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재밌게 살면은 자기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현대사회를 사신다고 하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하셔야겠죠. 뭐 이제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왜냐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는요, 저는 하루키 소설이랑 수필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뭐 문화인류학자들, 아니면은 진화심리학 책들, 아니면 뭐 행동심리학, 예를 들면 제러 다이몬, 뭐 조던 피터슨, 아니면 나심 탈렙 같은 경제서적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비문학 쪽을 많이 읽어요. 명언은 명언은 오케이. 요즘 이거 생각드는데, 라이브 때도 말했는데, 리스크를 안 지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족들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엄마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하고요. 별로 안 해요.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살갑지 않아서.
영상 보다 보면 어머니 식겁하실 만한 시츄에이션 꽤 있던데, 어머니의 반응은 처음에는 어머 네가 지금 나가서 뭘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니 하는데, 요즘은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요즘 영상 좀 재미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들과 연락은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게, 일주일에 막 10명, 20명씩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루, 잭, 앞디 이런 애들하고는 연락을 하는데, 근데 사실 무슨 같이 할 거리가 있어야지 연락을 하지. 가만히 있는데 야 나 네 생각났어 하면서 연락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연인도 아니고 말이야. 그쵸? 연락은 가끔 합니다. 일본 여행 계획 언제쯤으로 보고 있고, 구독자 함께하는 여행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분 좋을 때 눈썹 방향 8시 20분. 지금 기분 좋나요? 지금 사실 좀 기분 좋아. 미국 입국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기분이 좋고, 일본 여행은 아마 아시아를 쭉 돌고 갈 것 같아요. 대신에 일본 여행을 하기 전에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겠죠? 한 2달 잡고 빡세게 공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스페인어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지금 말고 처음에 멕시코 입국했을 때 어느 정도 단어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다음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좀 여행을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저소득층 친구들 있잖아.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런 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눈썹은 저희 조씨 집안 유전입니다. 언어가 안 돼도 여행 갈 만한 나라는 뭐 있겠죠? 잘 찾아보면 있겠죠? 죄송합니다. 형 태국도 가셔야. 태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사실 태국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시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태국 가야죠. 태국 꼭 가야지. 태국은 진짜, 태국도 한 2-3개월 쓸만한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행자 보험은 들으셨나요? 여행자 보험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딜 갈지 모르고 세계 여행을 하면은 여행자 보험을 딱히 들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나라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럽 아니면 미국 이렇게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다음 달에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여행자 보험은 안 들었고요. 대신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선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갈 계획 있습니다. 스페인어 왜 이렇게 잘하냐? 못해요. 스페인어 못해요. 잘하는 척 하는 거야.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언어는. 여자친구는 지금 없습니다. 여행 중 만났던 가장 재밌었던 사람은 앞디 기억나세요? 그 알제리계 캐네디언. 그 친구 다시 보고 싶다. 원래 캐나다 퀘벡 살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애가 찐따였어. 지금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예전에 안경 이만한 거 써가지고, 막 안경 알 이렇게 두꺼운 거 써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지금 캐나다 국경을 닫아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가장 예쁜 바다는 알바니아. 저는 그리스 가고 싶은데 그리스 갈 돈이 없다 그러면 알바니아. 사실 그리스는 안 가봤는데 저는 알바니아 더 추천드려요. 진짜 저평가고 너무 싸. 사람도 좋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 가장 이상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양머리겠죠? 양머리랑 거북이 알이겠죠? 근데 양머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좀 푹 익혀서. 최악의 숙소는 이제 밤에 자는데 애들이 꿍떡꿍떡 할 때 있어.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랑, 알잖아. 여러분들 비디오 많이 보셔서 알잖아. 그게 최악의 숙소였고, 뭐 더러운 거 그렇게 딱히 상관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지, 한다면 어떤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화장실 해결 2번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제가 2번에 민감해서. 저는 사실 2번에 민감하지 않아요. 참으려면 한 3일 참을 수 있어요. 그냥 해결하고 싶지. 근데 굳이 막 죽겠다 이런 건 아니고, 산속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흙을 이렇게 퍼서 하고 이제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도시가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막 곤란하거나 실수한 적은 여행 다니면서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있었는지 모르지. 저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컨디션 좋고 막 채소 많이 먹고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요. 그래서 딱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닥 연락을 자주 못하는 상황이고, 하면은
그 서양 애들은 왓츠앱 많이 써요. 왓츠앱. 우리나라 카톡 같은 건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왓츠앱 많이 써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지역 이동 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거 위주로 서치하고 가는 건가요? 저는 여행할 때 나름 계획해서 가도 남들보다 훨씬 알차지 못하게 하는지라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아쉬움이 항상 크게 남더라고. 저는 계획이 없어요. 인생도 계획이 없고 여행도 계획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봤자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스텔을 가고 도시를 잡는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가 좋은지, 어딜 추천하는지. 그러면 거기 여행객들 아니면은 로컬들이 다 추천을 해주고, 뭐 여기 옆 도시는 어디가 좋은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찾아다니는 편이라서 계획을 많이 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저는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여자가 가장 이뻤어? 콜롬비아. 어느 나라 여자가 가장 섹시했어? 콜롬비아. 형은 왜 섹시해? 아무래도 눈썹이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설, 음식 질문. 먹어봤던 음식 중에 베스트랑 워스트. 베스트는 세상의 모든 터키 음식 중에서도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한국에서 먹었었던 양고기는 되게 잡내도 많이 나고 질겼었는데 터키 애들은 향신료를 어떤 걸 쓰는지, 터키 음식 먹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터키 음식. 터키가 진짜 음식이 맛있어요. 제가 여행 다녀본 나라 중에 진짜 평균 퀄로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 뺨 싸대고 갈기는 그런 수준이에요. 특히 지방 음식 너무 맛있어. 워스트는 감자가 메시포테이토를 하거나 뭐 튀겼는데 되게 감자 자체가 되게 우울하고 슬픈 감자들이 있어. 누가 유럽 아니랄까봐 겨울에 막 나가지고 되게 막 희말갈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유럽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음식 과일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 저는 굳이 말해야 하나요? 이거를? 이만큼이나 남았어. 여행 중 바나나가 가장 맛있었던 순간이요. 등산하고 먹을 때. 그리고 돈 아낀다고 빵 쪼가리나 되게 기름지고 맛없는 거 먹다가 단 게 땡기는데 바나나 한 입 물었을 때. 그리고 공항에서 먹는 바나나도 맛있어요. 형님 타지 음식만 먹으면 한국 음식 안 고르신가요? 이게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이 안 그리울 줄 알았어요. 나는 신라면 김치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김치찌개 한 번만 먹고 싶다. 진짜 한 번만 먹으면 또 3개월 동안 찡찡 안 거릴게. 진짜 김치찌개 한 번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인생 바나나였었던 곳은 그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라고 산 되게 많고 마야 문명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 제가 라구 아줄하고 빨랭케라고 유적 간 날이었었는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거길 가면서 미니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는데 한 번 갈아탈 때 그 아줌마, 정류장도 아니지 그냥 집이에요. 판잣집에 아줌마가 바나나 걸어놓은 거야. 그거 한 송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개 있는 바나나 한 송이 한 300원 했었던 것 같아. 달라고. 먹어봤는데 세상에서 그 바나나가 되게 조그맸어요. 이런 큰 바나나 말고 되게 조그마고 뭉툭한 바나나. 진짜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가장 맛있었던 음식 터키 음식. 가장 맛없었던 음식. 이번 여행에서는 생각해보자. 가장 맛없었던 음식 세르비아? 아니야, 세르비아도 햄버거 되게 맛있었잖아. 폴란드 맛있었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입이 그렇게 막 고급진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가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배고프면 다 맛있어. 음식 여기까지. 일단 바나나 먹고 좀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질문들은 제가 Philosophy and Personality라고 제 개인적인 철학 같은 걸 묻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겹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행하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한 능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그리고 국가 내에서 여행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시나요? 선별은 안 하고요. 계획이 없고 현지인과 소통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특성인데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지? 라고 한국에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막 물어봤어.
학교에서도 되게 선생님들 많이 물어봤었는데 별로 좋은 말은 안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도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한테 질문이 되게 많았어. 물어봤는데 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좀 불만족스럽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외국을 나갔는데 웬걸 문화가 너무 다른 거야. 행동 양식도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이게 한두 명 만나다 보면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저도 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생활 양식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한국에서는 국을 마실 때 후루룩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대다수 서양 나라에서는 굉장히 예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걔네들한테 말해주면은 야 나는 우리 집 먹을 때 항상 이 국을 소리 내면서 먹어. 그럼 엄마가 되게 좋아해. 걔네들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으면 엄마가 나를 혼냈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럴까? 왜 우리 문화는 다를까?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게 또 생각지도 못한 통찰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우린 다를까? 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우리는 젓가락을 쓰는데 얘네는 포크를 써. 왜 그럴까? 그런 게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재미입니다.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비결은 글쎄요.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하지?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나 말투가 멋지시고 배우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부분이 아니고요. 전 중고등학교 때 되게 찐따였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되게 많이 더듬고 저희 아버지도 약간 더듬거든요. 그걸 약간 타고 받은 게 있는데 저도 좀 더듬지 않아요? 말할 때?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것도 훈련으로 어느 정도 바꿨죠. 그리고 영어를 배운다는 것도 영어에 대한 발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 말을 말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교포라고 생각하나 봐. 제가 한국말을 말할 때도 영어 같은 발음이 재수없게 들리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발성이라던가 이런 게 좀 융합된다고 해야 되나? 섞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카메라 원래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인 여러분들도 더 클리어하게 듣고. 애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이랑 섞이다 보니까 제일 큰 건 이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저도 지금 여기서 Q&A를 한 30분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제가 말할 때마다 쳐다봐요.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내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은 나한테 뭐라 할 일이 없겠죠?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쓰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걸 그냥 끄세요. 그냥 뭐 어때 뭐.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지금 여기서 Q&A도 못하고 있지. 그걸 좀 없애시면 좋지 않을까? 마약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마약을 하진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약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술이랑 담배보다 약한 마약도 있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 꽂고 하는 위험한 마약도 있는데 일단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랑 비슷해요. 물론 가끔 가다 정말 삘이 꽂히면 술을 마시지만 후회를 하거든. 전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은 한 2, 3일은 또 벅벅 긁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하는 즐거움과 벅벅 긁는 이 2, 3일의 고통을 비교해 본 다음에 어떤 게 더 나을지 선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로 제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정말 일주일, 한 달 내내 막 대마 피고 그런 친구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더 하기가 싫은 거야. 막 판타지나 이런 건 없고 정말 징하게 많이 봐서 그냥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정도? 트랑킬로님 요즘 어떤 일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의 척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통장이 찍힌 잔고냐 아니면은 강남 아파트냐 아니면 내 명함이냐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이쁜지 그런 거는 되게 다 일시적인 거거든.
저도 이제 유튜브 떡상하고 나서 전 평생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한 2주일 가더라고요. 또 저는 제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름대로 슬픈 날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 성공의 가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이란 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이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복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 상대적인 걸 계속 쫓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한번 마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다음날 또 마셔, 다음날 또 마셔. 그럼 계속 역치가 떨어지겠죠. 부작용은 더 올라가고. 저는 행복도 내가 노력하고 나의 부산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날 안 보는 것 같아. 구독자가 막 20명이야. 근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 13만 명이 됐습니다. 와, 제가 Q&A를 10만 명 기념으로 했는데 벌써 13만 명이 됐어요. 이렇게 좀 고난과 역경이 있는 행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산물과 가치를 얻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뭘 든다고 할 때 이게 정말 힘들고 땀나고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 하는데 운동 끝나고 펌핑 되어 있는 모습이나 다음날 체력이 강해진 제 모습을 보면 그게 또 행복인 거고, 저는 그렇게 좀 장기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편이고, 저는 그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희망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돈을 많이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도 자본주의에 경도된 사람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제 영상 보는 분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다, 재밌었다, 되게 좋은 영상이다,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성이 선천적으로 좋으셨습니까? 인성이 좋나요? 전 되게 불만도 많고 그냥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성이 좋진 않아요. 저도 영상에 그걸 담을 필요가 없다 뿐이지, 저도 부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날이 있습니다. 항상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팁이 있다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 너무 쉬운데 어렵나요? 팁이 필요할 만큼 어렵나?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면 궁금해야 돼. 근데 우린 궁금하질 않아. 보세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Q&A를 듣고 있잖아. 그러면 옆 친구 이야기도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죠? 그럼 궁금한 사람을 찾아야지. 궁금한 유튜버를 찾거나 궁금한 남을 찾아야죠. 아니면은 내가 남한테 궁금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던가. 저한테 너무 쉬운데. 27살에 우울증 걸려서 3년 넘게 병원 외에 집 밖에도 못 나간 청년입니다. 해주실 조언이요. 이거는 제가 감히 어떻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조언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통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햇빛, 비타민 D. 비타민 D가 우울증 해소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와 그 메타볼리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무산소 운동. 저는 두 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다고 이 상황이 글쎄요 극적으로 나아지면 정말 좋을 텐데, 저도 보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세상이 되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날을 보내고 안 좋은 날을 보내는 게 내 주변 사람이라든가 타인에 대해서 컨트롤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이걸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할까 하다가 발견한 게 운동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언은 여기까지.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제 단점은 예전에는 소심하고 내 말 잘 못하고 사람들과 굉장히 어색한, 그래서 집요하게 팠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의 프로그레스를 바랄 때 당장 다음날 이게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필라델피아 들렀죠. 보딩해야 되나? 보딩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 줄 다 없어진 다음에 보딩 하겠습니다. Q&A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제 단점, 전 집요하게 팠고 하루 이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오늘 내가 하루에 모르는 사람이랑 한 명 이야기 해봐야지, 내일도 한 명 이야기 해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으면 난이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친화력도 되게 좋아졌고 그걸로 뭐 지금 돈을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되겠지 해서 하루하루 좀 충실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제 좌우명, 요즘 제 좌우명, 인생이 복리다.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게 무섭진 않으세요? 왜 무섭지? 저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분들한테는 잘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콜롬비아를 여행하면 안전할 거다라고 개런티를 못 하겠어. 근데 좀 운동 좀 하고 자신감 있게 하면은 막 저를 깔보거나 해코지 하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뭐 우범 지역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고, 그리고 딱 나한테 해코지하게 보이잖아. 그럼 저는 피해요. 그런 적은 없었지만 만약에 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나 그럼 난 바로 도망갈 것 같아. 있는 거 다 뿌리고. 무섭지는 않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좋으신데 원래 인싸의 기질은 전혀 안, 저 인싸 아니에요.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아싸였어요, 아싸.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많구나. 이런 질문 많구나. 궁금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트랑킬로님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여행은 뭐 재밌는 거? 여행 중 만나는 사람에 대한 자세, 자연들에 대한 자세, 최대한 리스펙하죠. 왜냐면 이 모든 문화 자체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월과 노력과 인고의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펙하고, 너무 그게 재밌어. 나는 뭐 파스타를 먹는 나라에 가면 얘네는 왜 쌀을 안 먹고 파스타를 먹을까?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다 리스펙하고 그런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희예요, 유희. 일이 아니야, 저한테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사람들이 괜찮은 환경과 괜찮은 멘토, 괜찮은 가치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나한테.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요. 지금은 나름 유튜브가 잘 되고 계신데 이전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중요한 질문. 저는 일단 제가 딸린 처자식이 없잖아요. 계산을 해봤어. 만약에 내가 콜롬비아에서 진짜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한 50만원 아래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영상을 만드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 물론 장비는 뭐 한 100 얼마 들었지만 그거 말고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 걱정이라는 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것도 그걸 억지로 억누르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해봤는데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전 유튜브가 맞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있잖아, 몇 년이 걸려서든 나는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13만 명이 돼서 감사하게 이렇게 Q&A를 하고 있지만 구독자가 5만 명만 돼도 막 밥 굶으면서 길바닥에서 구걸하진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 주변 사회, 지금 현 시대에 대한 통찰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런 걱정은, 아, 내가 지금 내 뇌가 트릭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문화 언어를 쓰는 사람과도 트랑킬로처럼 친해지기 힘든데 너무 부럽고 신기해요.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노력 특성이 있는지. 저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한테 훨씬 더 호감을 갖고 훨씬 더 쉽습니다. 믿으세요. 한국 문화가 제일 어려워. 슬슬 가야 되려나? 슬슬 가야 되겠지? 왜 비행기가 안 떠나는지 모르겠는데 언어가 풍부하시던데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막힘없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포용할 줄 아는 원천. 책,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말을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도 많이 읽고 듣기도 되게 많이 듣습니다. 뭐 유튜브 비디오도 그렇고 팟캐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개에 물려도 어떻게도 불편한 상황도 이미 지난 일인데 어떻게 하냐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너무 와닿았어요. 님의 긍정적인 모습은 태생적인가요?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짜증나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매니지가 안 되면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거죠. 그게 하루가 될지도 모르고 이틀, 3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저도 짜증나는, 물론 걔한테 물렸을 때는 짜증나는 것보다 아팠어. 정말 광견병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잘 먹고 운동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괜찮아지던데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면은 한숨 자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중에 큰 깨달음은 글쎄요, 뭐 피부색이나 이런 게 달라도, 언어가 다 달라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 그 정도.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정도. 또 뭐가 있어? 아,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미래에 뭘 할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 이 여행이 끝나면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한 문장으로,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외로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냐고. 서울이요. 서울 아니면 지리산? 지리산 상중턱에 살고 싶어요. 여행지 한 곳을 추천하자면 태국. 인생의 최종 목표 꿈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이거 좀 해볼 거라고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팬미팅 계획을, 팬미팅 제가 뭐라고 팬미팅을 하세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와서 저는 사인도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 잘 봐주세요. 결혼은 안 하시나? 결혼은 뭐 할 사람이 있어야지. 인생의 최종 목표는 모르겠습니다. Q&A 맞아, 지금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하려고요. 최종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최종적인 꿈은 없습니다. 여행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하기 싫을 때까지. Ready for Uber, sir? No, it's all good. Thanks, man. 아직 여행 시작 단계지만 2년 여행 그러네요. 시작 단계인가요? 지금 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이후 여행 계획은 미국 이후에 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 여행이 끝나는 7월 달에 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아무튼 인도는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라라서 친구들도 많고 꼭 가보고 싶어요. 남은 여행지가 어딘가요? 방금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여행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회사는 안 들어갑니다. 제 인생에 회사는 절대 없을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회사 다니는 분들 모욕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도 좋죠. 성격만 맞으면 좋은데 저랑은 성격이 안 맞아요. 회사가. 전에 어떤 일 했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여행 이후에 인생 계획은 당장 내일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2년 정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독자가 늘어나서 유튜브로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혹시 해외여행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짓을 10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정해놓고 무조건 해야지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계획 없이 사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만약 여행 끝나고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정착하시 무슨 일을 할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계속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서운 건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잘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답을 어느 정도 찾았고 이걸 보신 여러분들도 찾지 않을까. 혹시 외국으로 이민 가실 생각 예전엔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워크퍼밋으로 그 영주권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제의는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스키샵에서. 그때는 대학을 마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좀 후회를 했지 사실. 아, 캐나다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 요즘 시대는 유튜브를 하면요 어느 나라에 살고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서, 이민은 제가 한 20-30년 전에 태어났다면은 충분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민을 갔을 텐데 지금은 한국 좋아합니다.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자,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마지막 챕터입니다. 와, 질문 진짜 많다.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이 비디오가 몇 시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행 내내 근육이 있으시던데 여행한 동안 따로 운동은 맨몸 운동 지금 하고 있고요. 헬스장이 있거나 할 땐 헬스를 하고 스포츠, 등산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여행하신 것 같은데 한국 최신 유행어를 잘 아시더라고요. 여행하면서 한국 방송 보시나요? 유퀴즈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유명한 것들, 요즘은 공부왕 찐천재, 너무 재밌어. 제가 홍진경님을 원래 좋아해서 너무 재밌어. 채널명 뜨랑길로라고 지은 이유, 뜨랑길로는 침착해, 약간 영어로 하자면 relax 아니면 calm down 이런 뜻인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나대지마 하는 뜻도 있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침착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하여튼 되게 많이 써. 이게 스페인어 쓰는 나라에는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남미 전부 다. 저는 제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인을 다 그렇잖아. 뭐 하지도 않으면서 걱정하고, 그게 많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트랑킬로 아미고 트랑킬로 하는 거야. 나 혼자 막 아시아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쫓기고 막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게 있으니까 하루하루 막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해먹에 누워서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진정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남미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뜨랑길로예요. 그래서 채널명을 뭘로 할까 하다가 뭐 유튜브 막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상투적이잖아. 그런 거 말고 뜨랑길로. 이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뜨랑킬로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트랑길로라고 하시는, 하여튼 되게 말이 어려운데 제 거 보시다 보면은 차츰 익숙해지지 않을까? 언젠간 보통 명사가 될 그날을 위해서. 무차스 그라시아스가 안 떠나는데 어떡하네. 이제 영어로 할 겁니다. 이게 땡큐 베리 머치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트랑킬로님의 여행을 책으로 옮겨보는 거. 책은 이제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책 하나씩 내시죠. 근데 여행을 책으로 옮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책을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구상 중엔 있는데 막 제가 여행한 거는 사실 책보다는 영상으로 훨씬 더 와닿아요. 제가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 생각은 없는데, 형이 주식이었으면 6만일 때 풀면, 형 아직도 개 저평가야. 아직도 지금 이거 500% 먹냐 1000% 먹냐 차인데 무조건 먹으니까 빨리 이제 풀매수 하시고요. 이제 미수 다 끌어 쓰셔서 이제 올라갑니다. 농담이에요. 저는 구독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주식을 제가 또 하고 주식 이야기도 좋아하니까 나중에 빠니보틀님이 다시 여행 시작하시면 합동 여행 방송. 근데 여행은 제 생각이에요. 이제 빠니보틀님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지만 좀 메시지도 나눴어. 몇 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가깝진 않아요 사실. 여행은 같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팩트. 그러니까 저나 빠니보틀님이나 이제 낯선 곳에서 낯선이와 나누는 케미 좀 다르죠. 저는 되게 친한 척하면서 다가가는 스타일인데 빠니보틀님은 혼자서 투덜거리는 게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저는 빠니보틀님 너무 좋아하고 제가 팬이기도 한데 같이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만나서 인터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막 장기적으로 가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서로 둘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Q&A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댓글 중에 역시 뭐 빠니보틀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제 욕하면서 역시 빠니보틀이 낫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평가질 순위 매기는 걸 참 좋아해 우리 민족성이.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 응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트랑킬로가 빠니보틀보다 재밌다,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 말 댓글로 제가 보면 바로 차단 박습니다. 그렇게 남 비하하면서 비교하고 막 자기 팬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되게 안 좋아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봐봐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여행 유튜버들 싹 다 나가면,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은 뭐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그게 경쟁이 아니에요. 유튜브라는 거는 콜라보라는 개념도 있고 이제 영상 텀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풀이라고 하지. 대부분은 제일 탑 유튜버의 구독자 수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에는 찌양님이 계시지. 찌양님이 구독자가
3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잠재 수요층이 300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먹방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 빠니보틀님은 60만이 좀 넘죠. 그래서 제 생각도 여행 유튜버 하는 분들이 이제 저변을 넓혀가서 각자 다른 스타일로 뻗어나가면 경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선의의 이제 콜라보 개념이 많고 같이 풀을 넓혀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누가 낫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왜 부정적으로 그래.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아 이분도 재밌고 저분도 재밌다. 근데 저를 까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를 까는 건 상관없어요. 남을 까진 마세요. 제 채널에서. 형 영상에 제 댓글도 올라왔으면 좋겠어. 준혁아 게임하는 지지 오펜무 오빠 팬티 올검 구독자 100만 되시면 무엇을 할까요? 뭘 할까요? 말씀해주세요.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야지. 제 집 리모컨은 아마 쇼파 그 구석에 짱 박혀있지 않을까. 10만 축하드려요. 채널명을 뜨란길로라고 정한 이유 말씀드렸고 MBTI 테스트는 제가 할 때마다 달라져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달라져.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거를 단언할 수도 없는 게 봐봐요. 제가 이렇게 오늘 신나서 Q&A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 가치관도 막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세상에서 햄버거가 제일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한 2, 3년 있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맛을 몰랐네요. 이제부터 햄버거 찬성론자로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댓글이 올라온지 알아? 이 새끼 변했네. 얘 위선자네. 그런 말이 올라온단 말.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거 끄집어가지고 그런 욕하는,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재밌고 좀 긍정적이고 다음날 출근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알았죠? 10만 되셨는데 실버 버튼은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실버 버튼 굳이 필요한가요? 아마 저희 부모님 집으로 신청할 것 같긴 한데 개봉은 한국 돌아가기 전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린디압 했던 적 있어요? 왠지 본 것 같아서. 맞다면 나중에 유럽이나 미국 갔을 때 스윙바 가고 싶죠. 춤 너무 추고 싶은데 요즘은 코로나라서. 춤 나중에, 제가 춤 되게 좋아합니다. 세바스찬 친구 영상이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뜨고 형님 영상 재밌어서 딴 것도 보고 떡 산 것 같은데 세바스찬한테 한마디 한다면, 세바스찬 그라시아스. 아니부터 미국 생각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콜라보 제발 부탁드려요.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맞으면은, 만약에 빠니보틀님이 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는 볼게요. 형 나 진심인데 등반하면서 야호 좋은 위치여서 무야호 하고 그만큼 신나는 건 자막 한번 기다려. 미국은 국립공원이 많으니까 기다려. 내가 질리도록 해줄게. 첫 키스는 언제 누구 하셨나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명 거론하긴 그렇고 그 친구가 썸을 타고 있어요. 나만 썸이라고 생각했을까? 하여튼 그때는 막 문자 무제한으로 문자를 엄청 많이 했어.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야. 그 있잖아요, 애니콜 하고 막 가로 본능하고 그런 시대였어. 아프대 막 문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자 끝나고 10시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린 날에 10시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 4시간을 걸려서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버스 타면은 한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약간 그런 고행을 그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를 시켰나봐. 갔어. 새벽 2시야 그래서 걔 자고 있는데 깨웠어.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내려와. 근데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화장도 다 지우고 내려왔어. 그래서 감기약 전해주고. 그게 첫 키스는 아니었어. 첫 키스 못해. 이건 첫 사랑이구나. 아무튼 실패로 끝났고, 첫 키스는 첫 여자친구와 집 앞에서 클래식하죠. 탕수육 찍먹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 채산성 문제인데 기술이 좀 더 발전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넥스트는 수소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소도 이제 체집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채산성이 안 나와서. 근데 탈원전은 될 거예요. 길게 보면 되는데 너무 또 이제 원전, 요즘은 다 원전 다 부순다고 가동 중지했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기름값 오르고 그래가지고 다시 짓는 추세거든. 너무 시대 역행해서 빨리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엉한파 엉두파
엉덩이는 2개죠. 왜냐면 2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뭐든지 빠르고 머리가 좋다고 하던데 진짜 레알 진짜 쌉 진짜. 대신에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은 없어요. 그래서 남들 따라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유튜브는 창의적인 이제 스토리텔링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유튜브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유튜브 하는 게 개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대신에 한국인들 머리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천재야 천재. 이거 보세요. 공항 보세요. 네, 필라델피아 공항인데 후줄근 하잖아. 한국 공항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형 나 지금 타코 먹는 것까지 정주행했어. 너무 재밌고 여행 대리만족 오짐. 건강이다. 그리고 지난주 애기도 나왔다. 와우. 노바큐형 애기 애국자.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Q&A가 끝난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이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할 말 있으면 또 영상 올릴게요. 아 참, 그리고 고마워요. 진짜 봐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저는 이걸 되게 길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진지 모드 됐네. 저는 이걸 길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여행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여드리면서 최종 목표는 생각이 났다. 유퀴즈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석님이랑 세호형 가운데 딱 앉아서 그냥 웃으면서 노가리 까고 싶어요. 그게 최종 목표고, 그 최종 목표 이룰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힘 얻으시고, 재밌잖아요, 그쵸? 재미가 없어도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항상 재밌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걸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더 재미있게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챕터가 끝났죠. 유럽 여행 끝나고, 유럽 터키 여행 끝나고, 중남미 여행 끝나고 이제 챕터 3으로 왔습니다. 미국. 이게 챕터가 몇 가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은 온 것 같아요. 이 여행에 미국에서 재밌는 것들 많이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또 영어가 스페인어보다 낫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기내 방송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스페인어는 막 되게 집중하고 못 알아듣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겁니다. 스페인어보다 나을 거예요. 또 미국이란 특성도 있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긴 Q&A 봐주셔서 감사하고, 말을 할 게 많으니까 말이 되게 빨라졌어. 근데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Q&A 끝.